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태리의 한 식당입니다. 이태리인이 중국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때리자 종업원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가세하면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슈퍼마켓에서도 누군가 두들겨 맞습니다. 맞는 사람은 필리핀 사람인데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은 겁니다. 필리핀인은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외치지만 싸움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유럽인 눈에는 황인종이면 다 비슷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기는 크로아티아입니다. 무게차 위에는 우한 시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게차는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여겨졌던 화난 해산물 시장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혐오스러워 보이는 온갖 동물들을 매달았습니다. 중국인들은 별의 별것을 다 먹는 종족이라는 조롱입니다. 무게차에는 청나라 복장을 한 크로아티아인들이 요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관리 만다린 옷을 입은 퍼포먼스로 중국인의 사고는 전 근대에 머물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르쿠리에지는 황색 경고란 제목과 함께 마스크를 쓴 중국인을 표지로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며 이는 신황아론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을 배척하는 것은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 여성이 출입을 거부당했고 한 웨이보 계정에는 한국의 쭈꾸미 요리점이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건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중국계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들이 엘라 락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서구권에서 황어론까지 대두되면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것은 신변의 위협으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네티즌들은 이 때문에 국기 휘장을 외국에서 내보여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한 유튜버가 서울의 음식점도 중국인의 출입을 이제 꺼려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 중국어로 얘기했더니 주변이 조용해지더라는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국인이 아니라 타이완 사람이라고 했더니 안심하더라는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여관에서도 타이완인이라고 했더니 숙박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안 되더라는 반응을 소개합니다. 외국에서는 중국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완장을 찬 이들이 특권층이 돼 일반인들을 무시합니다. 팔로군의 후손이지 나무로 된 총을 만들어 차고 다니는 홍위병도 눈에 띕니다. 마을 길목을 막고서 외지인이 들어오려 하자 느닷없이 한밤중에 못을 시범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는 홍위병도 있습니다. 광동성의 모처에서는 홍위병들이 봉쇄 해제를 기념한다면서 차량들의 통행을 허가하는 행사도 거행합니다. 일장 훈시를 하고는 폭죽을 터뜨리고 길게 줄을 선 차량들을 통과시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면서 우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 도시 봉쇄를 풀거나 완화했습니다. 스촨에서는 특별 열차까지 편성해 광저우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공식 확진자 수가 늘지 않고 있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한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장이 대규모로 투입된 가운데 마구잡이로 의심 환자까지 확진 환자로 분류해 당국이 주민들과 분쟁을 빚기도 합니다. 공산당이 국난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강제 격리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데 1박에 800위안으로 보름 동안 격리되면 11,200위안이란 제법 큰 돈을 내야 합니다. 강제 격리는 끔찍합니다. 공안은 어린아이가 보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를 강제로 체포해 끌고 갑니다. 2월 27일 봉쇄가 해제된 광저우 베이징루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보이고 상점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온하고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상식입니다. 저장성 원저우에서는 업무를 재개한 피혁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오면 위험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오염 정도가 심한 시청구 등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통행을 허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업무 재개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지인들의 출입을 최대한 막고 있는데 문을 연 음식점에서는 테이크아웃을 할 때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 폐렴으로 중국의 경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중소기업협회 조사를 인용해 중국 중소기업의 10% 이하가 반년을, 20%가 3개월, 60%가 2개월을 버티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중국의 중소기업이 파산 지경입니다. 2019년 3월 이태리는 중국에 1대1로의 길을 터줬습니다. G7 가운데 노골적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로, 철도, 인프라 협력을 약속하고 제노바, 팔레르모, 트리에스테, 라벤더 등 4개 항구에 대한 합작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방 세계에 남아있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유럽연합, 미국과 결별하고 중국의 기운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유기업이 이태리의 공항 2곳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는데 그중 하나는 나토의 지중해 군용기지와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태리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무관심했고 중국은 이태리의 정계에도 영향력을 강화해 오던 터였습니다. 이태리 정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대표하는 인물은 이태리 경제발전부 차관인 미켈레 게라치입니다. 경제발전부는 이태리의 국제무역과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미켈레 게라치는 골수 친중파입니다. 경제학자,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에 머물렀으며 저장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잡지 차이신의 칼럼 리스트로도 활동하며 1대1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그를 마테오 살바니 이태리 부총리가 내각에 영입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미켈레 게라치는 자신의 제1조국은 중국이고 이태리는 그 다음 충성할 대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중파입니다. 이태리가 중국의 1대1로의 길을 터준 데는 미켈레 게라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2020년 밀라노 패션쇼입니다. 우한 폐렴이 창궐 하자 아르마니 측은 2020년 추동복 패션쇼를 관객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태리의 우한 폐렴을 불러온 것은 의류산업이었습니다. 토스카니의 프라토는 르네상스의 도시 플로렌스로부터 16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로부터 유럽 방직업의 본진으로 구찌, 아르마니, 프라다가 모두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곳은 언젠가부터 중국 저장성 원조인들의 도시로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이태리 중북부의 프라토시는 중국인의 최대 거주지입니다. 프라토 인구 18만 명 가운데 중국인이 5만여 명이니 3사람 중 1명은 중국인인 셈입니다. 프라토는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메이드 인 이태리의 제조 거점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이태리에서 가공해 럭셔리 상표를 붙여 전 세계에 유통하는 겁니다. 중국산 원단을 이곳에서 재단하고 염색해 팝니다. 프라토와 원조는 모두 동서양의 방직업 본산입니다. 원조인들은 중국의 유태인으로 통할 만큼 상술이 탁월합니다. 중국 기업의 코스트는 낮은 인건비로 아주 저렴합니다. 시장에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이태리인들의 기업은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이태리 현지인은 중국인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감정이 좋을 리 없습니다. 중국인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현지의 반중 감정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우한에 이어 2월 2일 원조가 봉쇄됐을 때를 전후해 많은 원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제2의 고향이 이태리로 탈출하는 바람에 폐렴이 이태리에서 만연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라토뿐만 아니라 이태리 전역의 중국인 인구는 상당합니다. 특히 원조 등 저장성 사람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공식 통계로만 32만 명에 달하니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인은 프라토와 패션의 수도라는 밀라노와 수도 로마 등 이태리 전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이슬람 난민의 이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이태리의 중국 이민은 오래전부터 허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태리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3년에서 5년마다 사면을 해줬습니다. 직업과 거주지 증명만 있으면 합법화해줬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합법화되면 이들은 고향의 친척들을 또다시 불법 이민자로 불러들여 가족 기업에 고용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들이 합법화돼 중국인 이민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흔히 영어로 스웨트샵이라 불리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도 독하게 일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원조원들은 현지 패션업계 생산 체인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전병을 이태리에 전한 것이 피자의 유래라면서 이태리와의 역사적 유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우한 폐렴 사태로 이태리인들은 중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700명 선이어서 우한 폐렴 피해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영국의 상황도 사실 아주 심각합니다. 영국 해협이 유럽 대륙으로부터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휴교와 자택근무, 대형 스포츠 이벤트 취소를 염두에 뒀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영국인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의 검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병이 나면 의사를 찾지 말고 집에서 일주일간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이 악화돼도 999 전화를 걸지 마라. 구급차를 불러도 가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쉬지 않으며 대형 이벤트도 그대로 한다는 게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인들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 감당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겁니다. 영국 인구가 6천만 명이 넘는데 인구의 80%가 감염되고 치사율이 1%일 경우 사망자가 53만 명이라는 계산입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보리스 존슨의 경우에 보수적이라는 영국인들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트마다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신사도 같은 영국 문화를 대표하는 모습도 공황 상태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태리 아드리아해 연안도시 바리에서는 시장이 망연자실한 채 거리를 걸으면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안 보이는 죽은 도시를 시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걷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애써서 이 시를 만들었는데 전염병으로 초토화 됐다면서 울며 걷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봉쇄된 우한에서 발생한 심리 붕괴 상황도 이태리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한 주민들이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중국 국가를 부른 것처럼 이태리인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국가 포르자 이탈리아를 부릅니다. 1만 명을 돌파한 이태리의 확진자는 향후 5만에서 10만 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대륙은 전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전 세계 GDP의 22%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무관세, 국경이 없으며 공통화폐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우한 폐렴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생겐 조약이 사라지는 겁니다. 8개 국가와 인접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이태리 국경을 먼저 봉쇄했고 이태리인들의 열차 탑승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도 오스트리아의 선례를 따랐습니다. 스위스는 중국에 24만 장의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독일에서 물류가 막혔습니다. 함부르크항 세관에서 막힌 겁니다. 이태리는 스위스로 가는 소독약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했던 성과 식길이 다른 지역의 구호물자를 약탈했던 일들이 그대로 유럽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태리는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습니다. 국가 채무가 GDP의 135%나 됐을 정도로 경제가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GDP의 12%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처럼 얽혀있어 이번 우한 폐렴으로 경제와 물류가 마비되면 도미노식으로 연쇄 붕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도 폭풍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1758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41명이 사망한 미국은 주가가 끝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은 물론이고 금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조차도 내리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는 고점에서 28%가 폭락했습니다. 7조 5천억 달러가 증발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29년 이래 최악입니다. 전염병도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입니다. 트럼프는 매우 외환한 상태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한 폐렴 검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오바마 시절 H1N1과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1만여 명이 사망하고 6개월을 허비하고 나서야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느냐. 나는 지금 바로 우한 폐렴 비상사태를 곧바로 선포했는데 왜 따지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의 푸틴은 석유로 트럼프를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요가 급감했는데도 사우디와 함께 감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미국의 셰일가스 업자를 노린 겁니다. 현재 국제정세에서 가장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중국에게는 천연가스를 팔면서 높은 선수금을 받아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짭짤한 이익을 챙긴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이란, 몽고, 북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의 우한 폐렴 검사 키트를 지원해 이들 국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미국이 영국을 제외한 유럽과의 왕래를 전면 금지한 것과는 달리 모스크바 셰르메체보 공항에서 로마, 베를린, 뮌헨, 파리, 마드리드로 가는 항공편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서방 세계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동맹이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했던 유럽과 디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글로벌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